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중국에는 1년에 3번 굉장히 큰 쇼핑의 날이 있습니다. 봄에 있는 춘절, 부녀절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징동닷컴의 6.18 페스티벌, 그리고 티몰의 광군제 11월 11일이 있죠.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그 쇼핑데이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이런 날들이 보통 재고떨이, 그러니까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날은 그동안 재고를 쌓아놨던 물건을 방출함으로써 뭔가 매출을 일으키고 굉장히 싼 값에 물건을 파는 그런 날들이었는데, 이 행사들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재고를 떨어내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정말 매출을 크게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업자들이 많이 모이면서 굉장히 큰,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의 쇼핑 페스티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거래액이 나왔는데, 거래액이 3,438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60조 2,4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7.7% 증가를 했습니다. 2019년에 35조, 2020년에 46조, 2021년에 60조. 와, 진짜 엄청나죠.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쇼핑의 1년 동안의 거래액이 약 161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있었던 징동의 6.18 페스티벌의 거의 요 기간 동안, 이거 6.18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하루 동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군제 11월 11일은 하루에 하는데 6.18 페스티벌은 거의 6월 초, 5월 말부터 시작해서 하기 때문에 날짜는 조금 길지만, 이 짧은 페스티벌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전체 1년 커머스 매출의 3분의 1 정도를 달성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징동닷컴에서 진행하는 행사긴 하지만 타오바오와 핀더더도 이제 함께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징동은 전자제품으로 시작해서 대형 쇼핑몰로 지금 성장을 했던 회사고, 타오바오는 우리나라 쿠팡 같은 오픈마켓 형식의 그런 기업이고요. 핀더더는 공동구매를 하면 좀 더 싸게 해주는 형식의 새로운 형식의 커머스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18일 날 징동닷컴이 이 행사를 벌이는 이유는 유창동 징동닷컴 회장이 처음에 전자제품 쇼핑몰을 시작할 때 360바이닷컴을 만든 날이 98년 6월 18일입니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6.18 페스티벌은 2010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정말 행사 때 보면은 그 표현들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우리나라 세일했을 때는 별로 보기 힘든, 사장이 미쳤어요, 이런, 사장님이 없어요, 이런 얘기 우리에서는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징동에서는 정말 거기서 미친 듯이 소비하라, 아니면 늦게 사면 늦게 오고 비싸게 산다, 이런 식의 굉장히 좀 원색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위안짜리 물건들을 미끼 상품으로 대량으로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50%, 90%까지 할인하는 정말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징동닷컴은 전자제품을 기반으로 했던 회사라서 그런지 이번에 페스티벌에서도 가전과 전자제품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 60%가 더 많이 팔렸고, PC와 가전도 각각 57%, 33%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징동국제는 이번에 정말 이게 단순히 중국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100여 개국의 2만여 브랜드가 상품을 선보였고, 진짜 거래액 기준으로 1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징동국제 같은 경우에는 6월 18일 당일에는 수입 화장품 세트, 수입 전동 청소기, 수입 샴푸 거래가 200%, 85%, 거의 10배 이런 식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였는데요. 1억 위안 넘게 판 브랜드 중에 중국 업체가 한 170여 개 정도가 될 정도로 로컬 브랜드들의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뷰티 부분에서도 중국 로컬 브랜드인 퍼펙트 다이어리와 플로라시스가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징동의 6.18 행사는 이런 어마어마한 쇼핑 행사기도 하지만, 정말 여기서 온오프라인을 연계해서 판매하는 것, 그리고 이 단기간에 쏟아져 나오는 어마어마한 주문을 소화낼 수 있는 첨단 물류 시스템들도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류 배송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눈여겨볼 포인트입니다. 초기에는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은 물류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어서 물건을 구매한 후에 한 달 있다 배송이 된다거나 이런 일들도 벌어졌는데, 지금은 수천만 명의 이용자들에게 당일 배송은 물론이고, 정말 몇 분 단위로 4분, 8분 이런 식으로 물건을 배송해주는 물류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징동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을 받아서 창고에서 꺼내다가 이거를 포장을 해서
배송을 할 수 있는 형식으로까지 내놓는데 단 4분 만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놓는 기술을 선보였고요. 증동은 이제 주문량 폭증에 대비를 해서 물류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미리 재고를 쌓아놔서 200여 개 도시에 1시간 배송 서비스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무인 자동차가 그 지역에 있는 그 도심에는 배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선보이기 때문에 6.18 페스티벌은 그 매출이 얼마나 일어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지만 여기에 더해서 전 세계적으로 물류 서비스를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을 보여주는 향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싼 물건만 파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게 됐고요. 페라가모나 발리 같은 명품 브랜드들도 뭐 수백 %씩 뭐 거의 판매 매출이 늘어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1초 만에 1억 위안 이상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75인치 이상 대형 TV 같은 경우도 매출이 300%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 고사양 노트북도 145%, 그리고 샤오미의 하이엔드 스마트폰도 500%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저가 판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중저가 판매는 오히려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고, 이 채널의 문제도 굉장히 눈여겨보이는 볼 수 있는 포인트인데,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것뿐만이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는 라이브 쇼핑을 통해서 파는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좀 큰 유통 채널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판매된 것만 10조 원이 넘게 팔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처럼 방송을 하면서 뭔가 물건을 파는 그 시장이 예전에는 어떤 유통망, 뭐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정해진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를 했다 그러면, 중국은 유튜브는 안 씁니다만 틱톡이라든지 이런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물건을 파는 양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보면서 발치강제를 통해서는 뭐 물건이 팔 건 없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 뭐 저희가 뭐 화장품을 팔 것도 아니고 정보라도 열심히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6.18 행사에서 한국에서 좀 눈여겨보게 되는 포인트는 화장품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화장품이 정말 그 글로벌 회사 사이즈로 커질 수 있었던 거는 중국의 수요가 엄청나게 좋았다는 점, 이것 때문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자기의 경제를 끌고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은 굉장히 좀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드 보복 이후에 이제 꺾여 있는 그런 화장품 수요가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좀 더 그게 심각해졌는데,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면은 이제 화장품을 잘 안 하게 되니까요.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화장품이 어느 정도 붐업이 다시 됐을까가 되게 눈여겨보는 포인트였는데, 이번에 매출 탑 10을 꼽아보면은 가전과 통신이 1위였고, 1위 2위였고, 의류가 3위, 뷰티가 4위를 기록할 정도로 꽤 높은 순위의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중국의 수요가 살아나는 것에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가 꽤 수혜를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럭셔리 라인이 굉장히 좀 강한 수요를 확인을 했습니다. 티몰 판매 기준으로 럭셔리 브랜드 후, 숨, 오휘, 빌리프 등이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70% 늘어난 89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와, 진짜 정말 숫자가 너무 커요. 이게 정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매출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중국 시장은 정말 국내 화장품 회사에서는 놓칠 수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특히 그 럭셔리 화장품 후를 중심으로 한 눈에 띄는 성적을 좀 기록했는데요. 이게 후 같은 경우는 에스티로더, 랑콤, 라메르, 시세이도에 이어서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랭킹 5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천기단 화연 세트 같은 경우는 티몰 전체 카테고리 가운데 단일 제품 매출로 아이폰 12, 그리 에어컨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카테고리에서는 뭐 속보적인 1위로 등극을 하면서 LG생활건강의 후 브랜드가 중국에서 여전히 건재하고 앞으로 더 살아날 코로나 수요에 대가 충분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LG생활건강에게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럭셔리 브랜드 설화수가 이제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음색 라인이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요. 지난해 대비 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몽드 같은 경우는 왕홍, 저 같은 이런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기서 커머스를 하는 그런 방식의 왕홍들과 연계를 한 마케팅을 성공을 해서 대표 제품이 이제 매출이 작년 대비 한 25% 정도 성장을 했고요. 라네즈 같은 경우도 매출은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도 티몰 기준으로 전년 대비 판매가 25%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AG20
이거 제가 이거 화장품을 잘 몰라가지고 에이지 트웨니스의 에센스 커버 팩트가 22만 5천여 개가 판매가 됐습니다. 22만 5천 개, 숫자도 잘 감이 안 오는데 이번에 왕우하고 같이 기획을 하면서 618 기획 세트가 2만 5천 세트는 사전 예약 기간에 완판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좀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회사들의 주가가 꽤 뭐 괜찮은 데는 괜찮았고 약세를 좀 쭉 올라왔다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19에서 조금 보여서 나는 모양새는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모레 같은 경우에 연초에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쭉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한 26만 원 선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한 160만 원 선에서 좀 이번에 LG생활건강은 오히려 좀 약세를 계속적으로 보였어요. 아모레에 비해서도. 근데 이번에 그 6.18 행사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천기단 라인들의 활약에 힘입어서 굉장히 좋은 판매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좀 더 한 급 위로 좀 취급을 받는 경우가 받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전에 그 아모레퍼시픽이 주가 오를 때 LG생활건강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 6.18에서 뭔가 수요 회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강세를 다시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는 17,000원에서 거의 3만원까지 이렇게 쫙 올라갔었는데 오히려 좀 주가가 단기에 급등했던 아모레라든지 클리오 같은 경우는 좀 더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중국의 어떤 그 색조 화장 쪽이 좀 많이 팔리면서 수요는 좀 괜찮은 걸로 보이는데 주가는 한 13만원에서 한 12만 6천원 정도 선으로 내려오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많이 올라와 있는 그 클리오와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더 부담스러운 정도 수준인 것 같고 그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조금 있는 분위기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는 효과는 있지만 LG생활건강보다는 조금 더 그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이 6.18의 어떤 성과들을 다 2분기에 반영을 할 테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이제 백신 보급이 더 확산이 되면서 좀 더 잠잠해지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견조한 상승세를 좀 보일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중국 아까 행사가 이게 진짜 그 재고떨이 하듯이 6.18을 하고 광군제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확인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광군제를 준비하는 그런 수요, 그러니까 광군제를 또 하려 그러면 화장품을 또 미리 만들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ODM 회사들이 좀 더 수요가 미리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중국에서 좀 로컬 브랜드한테 많이 밀린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었던 국내 화장품 회사들은 생각보다 그 중국 현지 내에서도 좀 견조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K-화장품, K-뷰티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던 때가 좀 몇 년 전의 얘기인데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는 하반기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하게 했던 증동의 6.18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동 같은 경우에 그 행사에 아까 제가 물류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그 물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심층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에 대한 취재가 좀 부족해서 좀 못 드렸습니다. 근데 물류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좀 관심 계속 가지고 볼 만한 분야인 것 같아서 좀 추가적으로 취재가 되는 대로 다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제강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